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1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오후 4시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대책위원회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면서 다만 국민의힘 대표 자리는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른바 항명을 한 데 대한 반발이라고 하는데 좀 우습습니다. 그러면은 사단장이 항명한다고 육군참모총장이 물러납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발표한 입장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입장문도 읽으면은 지난 11월에 무단 가출했을 때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초딩도 이렇게는 안 한다라는 그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제가 소개는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말이 아니지만은 선대위 구성원이 선대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선대위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를 바로잡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고 오히려 여유가 없어서 당대표를 조롱하는 유튜브 방송 링크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에게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쓰는 한국어가 좀 난해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거기에 더해 이를 바로잡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고 오히려 여유가 없어서 당대표를 조롱하는 유튜브 방송 링크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에게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딱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나와도 이 한국어가 제대로 안 되는 대표적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짤막짤막한 것은 의미가 통하는데 울산에서의 회동이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대의명분을 생각해서 할 역할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안겨줬다면은 말이 참 모호합니다. 일군의 무리에게는 한번 얼렁뚱땅 마무리했으니 앞으로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부담을 느껴서 지적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준 모양입니다. 그걸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죠. 일군이라고 하지 말고 누구라고 이름을 적시를 해야지. 이런 글을 젊은 기자들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해석을 보태가지고 하니까 이준석이라는 허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때다 싶어 솟아나와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한국어의 문장에 위반되는 이런 걸 비문이라고 합니다. 비문. 안일비자. 문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다 싶어 솟아나와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 아니,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윤석열 핵심 관계자를 줄여서 윤핵관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이준석 씨는 젊은 사람이 어려요. 젊은 사람이 다 어린 게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어릴 수가 있어요. 윤핵관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에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위해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에서 준비했던 것들은 승계해서 진행해도 좋고 기획을 모두 폐기해도 좋습니다. 어떤 미련도 없습니다. 당대표로서 해야 할 당무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울산에서의 합의대로 당 관련 사무에 있어서 후보가 요청하는 사안이 있다면 협조하겠습니다. 후보가 요청하는 사안이 있으면 해야지 협조가 뭡니까? 지금 당헌에 보면은 후보가 총재 역할로 당무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 있는데 협조라뇨.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협조합니까?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당헌에 따라서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요 짤막한 문장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실력, 인간됨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의지도 저는 보여준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을 깎아내려가지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역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댓글을 보니까 차라리 탈당해가지고 민주당에 입당하라. 난 그 말이 핵심을 찔렀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조직윤리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라는 사람이 휴대전화 끄고 무단 가출해가지고 지방을 전전하면서 기자 만나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정면으로 인간적으로 공격하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도 정권 교체를 무엇보다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가 울산까지 내려가서 다독거려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추대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니까 그때는 또 윤석열을 따라서 이준석을 용서를 했어요. 이준석 욕하던 사람들이 그 뒤에 이준석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준석이 잘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 하는 일념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이번에 또 한 달 만에 또 이런 성격이 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화일보 사설 제목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공보단장의 대표 비방을 민주주의라는 윤황당 인식이다. 대선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은 전열을 정비하긴커녕 갈수록 오합지졸 행태를 보인다. 급기야 조수진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이 20일 윤 후보를 들먹이며 이준석 대표에게 대들어 충돌하는 한심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조 단장이 회의에서 윤 후보의 뜻이라며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당내 대응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하자 이 대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나를 공격하는 관계자부터 정리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조 단장이 난 후보 지시만 듣는다고 응수하자 이 대표는 격분해 회의장을 나갔다고 한다. 선대위의 중구난방은 이미 예견되었다. 조 단장이 윤 후보의 직할부대 행세를 하면서 호가호위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더 안심한 것은 이번 충돌에 윤 후보는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나라고 했다. 선대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치열한 토론을 거치는 것이 옳지만 최종 목적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안하무인이나 하극상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윤 후보 스스로 자신의 책임임을 통감하고 해결해야 할 텐데 제3자가 논평하듯 한다. 여기서는 상당히 서열을 따집니다. 공보단장이 왜 위원장에게 되어들었느냐 하는 것을 비판을 하는데, 그렇다면 11월 말에 이 윤석열 후보 밑에 있는 당대표가 휴대전화 끄고 무단 가출했을 때는 이 문화일보가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당대표가 위에 있는 윤석열 후보를 공공연히 비판하고 다니는 것은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황당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러냐? 지금 이준석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준석의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문장 같지도 않는 이런 거 하나 쓰면 요걸 가지고 기자들이 해석을 붙이고 해가지고 막 퍼뜨립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힘이 생겨요. 그런데 아마 그 힘도 이번으로 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조직윤리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또 군대 이야기를 하게 생겼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현역 근무를 안 하고 이준석 후보도 현역 근무를 안 했는데 두 사람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조직윤리. 조직윤리라는 게 뭡니까? 직속상관 관등성명입니다. 윤석열은 이준석이 자기의 부하라는 걸 모르는 것 같고, 이준석은 윤석열이 자신의 상관인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조직에서 지휘체제가 무너지면 그게
회사든 군대든 그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윤석열 후보가 이제 돌아갈 군인 정신은 없겠지만은 군 복무한 사람한테 좀 물어서라도 이 사안을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필요하면은 이런 선대위 해체해버리고 딱 마음에 맞는 한 10명 정도 데리고 야생마처럼 뛰는 게 더 효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